안녕하세요.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박자실 수의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양이에게 흔하게 보이는 하부 요로기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요로기는 방광에서부터 몸 밖으로 나오는 요도까지를 말하게 됩니다. 하부 요로기계 질환은 사실은 질병명은 아니고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슬러지나 방광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좁은 요도를 막아서 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막고 있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작용들로 인해서 요도 쪽에 경련이나 통증이 느껴져서 소변을 누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컷 같은 경우는 요도 자체가 좁고 더 길게 연장이 되어 있어서 암컷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다발하는 편이고요. 나이가 많은 아이들보다는 1살에서 8살령의 젊은 고양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계속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모습이나 화장실에서 자주 쭈그리고 앉아있다거나 기력이 없어서 쭈그리고 있는 식빵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루밍을 할 때 생식기 쪽을 다리를 쫙 벌려서 계속 핥게 되는 증상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아닌 장소에 소변이 흘려져 있거나 때로는 화장실 안에 혈뇨가 보인다거나 동전만한 감자가 아주 조그맣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찌꺼기 같은 거나 물리적으로 막는 게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양이에서는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심장이 뛰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바뀌거나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방광벽을 붓게 하고 출혈을 있게 하고, 그리고 오줌을 눌 때 요도가 경련이 일어나는 등의 반응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막히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일단 응급하게 빨리 병원을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병원에 일단 오게 되면 저희가 얘가 막힌 원인을 일단 파악을 해요. 손으로 만져서 방광이 딱딱하게 커져 있는지 아니면 비워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확인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방광이 커져 있는 친구들은 이게 막혀서 아예 못 누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생명을 잃을 정도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하게 요도를 뚫어주고 소변을 빨리 누게 도와주는 역할을 먼저 하게 되고요. 방광이 비워져 있는 경우라면 그 안에 찌꺼기 같은 것을 집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일단 빨리 발견을 해야 하니까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는 화장실을 치우면서 감자의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화장실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음수량이 부족할 때 아무래도 방광 안에 슬러지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음수량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나 화장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환경의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되지 않아서 이사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이사를 가게 되되 이사를 했을 때 아이가 원래 쓰던 물건의 배치라든가 가구의 배치가 낯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화장실 모래를 바꿀 때는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쓰던 모래와 새로 사용할 모래를 2개를 다 줘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전 것과 기존의 새 것을 같이 공급을 해줘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이 된 거는 돌릴 수는 있어요. 이제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는 요도를 잘라내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을 하지 않도록 예방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방광에 슬러지가 있대요. 5.4kg인데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고양이의 음수량은 참고 문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얘를 대충 5kg라고 잡으면 하루에 200에서 250ml 이상의 물을 먹어야 되고요. 건식을 먹는 아이들은 체중당 40ml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습식을 먹는 친구들은 10ml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체중 3kg 아이 집사입니다. 다른 화장실 문제는 없는데 감자만 작아요.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람도 방광이나 이런 볼륨이 다 다르듯이 고양이들도 방광에 소변을 담을 수 있는 크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조금만 담겨도 많이 넣을 수가 있고, 어떤 친구는 방광에서 충분히 좀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많을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물을 먹는 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관련이 되니까 많이 먹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양이 많을 거고, 적게 먹는 친구는 적을 수 있고, 이 친구의 경우는 체중이 3kg라서 아이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 방광도 크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이 내놓는 감자 크기보다는 작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추르랑 물이랑 섞어줘도 될까요? 물 잘 먹이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줄까 말까 하던 추르를 음수량 때문에 물이랑 섞어 하루에 하나씩 주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보통 추루가 한 포에 14g을 포함하고 있는데 거의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먹어야 되는 음수량이 어렵다. 추루가 원래 그 14g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한 1.4g이거든요. 5kg 기준의 아이들은 대충 60g의 밥을 먹으면 충분해요. 하루에 총 먹는 음식량의 10%까지는 간식으로 줘도 되고, 추루는 일단 1개에서 4포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포는 너무 박하게 해주셨고,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포에서 4포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이가 추루를 섞었을 때 그 물을 굉장히 잘 먹는다면 추루를 섞어서 주는 것은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물 먹는 방법이라. 사실은 고양이들이 알아서 먹는 편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평상시에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물을 먹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 얕은 접시를 좋아한다, 아니면 내가 손을 씻을 때나 아니면 설거지를 할 때 옆에 와서 자꾸 머리를 들이민다, 이러면 수도꼭지를 좀 틀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정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정수기 물을 준다거나, 추루 같은 간식을 너무 좋아한다면 추루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습식 간식을 좀 섞어서 준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부요로기계 폐색에 대해서 치료가 끝나고 나서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 아이가 물은 잘 먹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방광이 깨끗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 방광에 다시 슬러지가 생기고 있지 않는지는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이 하부 요로기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양이 화장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